마치 스위치처럼 그냥 켜기만 하면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섭취하는 영양, 당신이 하는 운동, 당신이 복용하는 보충제, 심지어 당신의 장 건강보다도 중요하거나 훨씬 더 중요하다고 밝혀진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심지어 그 스위치를 궁극의 바이오 해킹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 바이오 해킹이 영양, 운동, 보충제, 그리고 장 건강을 위한 노력을 대체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향한 다른 모든 노력의 효과, 가치, 힘을 10배로 늘릴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조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간단하고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매우 자주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세상에 살고 있으므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리 몇 가지 동의합시다. 모든 사람은 중추신경계 CNS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뇌와 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추신경계는 당신의 모든 것을 조절합니다. 단 하나의 기능까지도요. 따라서 제가 모든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정말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몸에 있는 어떤 과정도 당신의 중추신경계에 의해 감독되고 조절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중추신경계와 자율신경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중추신경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수준에서 단세포 유기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단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신경계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각자 스스로를 돌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통할 딸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세포와 소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세포 유기체가 되는 순간 이 세포들은 서로 소통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일하면 전문화하고 다른 세포들보다 더 잘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5개의 세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 40조 개의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존에 그렇게 성공적인 이유는 모든 세포 간의 협력을 최적화한 환상적인 중추신경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40조 개 세포 간에 이러한 소통을 조절하는 중추신경계의 부분은 자율신경계 ANS라고 불립니다. 자율은 자동적인 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생각할 필요 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실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에 대해 배경에서 약 100만 개의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당신의 자율신경계는 초당 수십억 비트의 정보를 처리하는 반면 당신의 생각하는 마음은 초당 수천 비트의 정보를 처리합니다. 당신이 생각할 필요 없이 당신의 몸에서 작동하는 모든 것들, 예를 들어 호흡, 심박수, 혈압, 소화 등 이 모든 것들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율신경계가 당신을 위해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계는 서로 대립하거나 균형을 이루는 두 가지 가지를 가지고 있으며 당신은 아마 이것들에 대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투쟁도피 반응과 섭식생식 반응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4가지 F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싸우기, fighting, 도망가기, fleeing, 먹기, feeding, 번식하기, procreating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전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정말 이해해야 합니다.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여기서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답은 자원을 배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자원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종의, 모든 동물의 생존은 자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단세포 유기체처럼 그들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40조 개의 세포도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면 더 잘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율신경계가 하는 일입니다. 투쟁도피 반응의 다른 이름은 교감신경계입니다. 단지 속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섭식생식 반응의 다른 이름은 부교감신경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다른 하나, 기본적으로 그것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 기능. 그래서 싸우거나 도망가야 하는 상황에 처할 때마다 당신의 몸은 혈압을 높일 것입니다. 당신의 교감신경계는 아드레날린을 분비할 것이며 이는 심장을 더 강하고 빠르게 수축하게 하여 심박수도 올라갑니다. 혈관 수축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심장은 더 큰 저항에 맞서 더 세게 밀어내어 혈액이 정말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투쟁도피 상황에 처할 때마다 당신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드레날린은 이미 에너지를 일부 생산하지만 몇 분이 지나면 비상연료인 혈당을 높이기 위해 코르티솔도 증가시킵니다. 또 일어나는 일은 간의 LDL 수용체를 하향 조절하여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 짓을 할까요? 동시에 응고인자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LDL은 이러한 응고인자의 구성요소입니다. 싸울 때마다 긁히고 피가 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당의 생존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부교감신경계는 이제 다른 일들을 합니다. 소화를 위한 자원을 늘릴 것입니다. 에너지를 운반하는 혈액을 보내 효소를 만들고 소화관에서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 많은 혈액을 순환시킬 것입니다. 면역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해 혈액을 순환시킬 것입니다. 생식 기능을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해 혈액을 순환시킬 것입니다. 남자 부위와 여자 부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DNA 복구와 치유를 위한 자원도 늘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정말로 건강하고 싶어하며 소화, 면역 시스템, 복구 등 이 모든 것이 치유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부교감 신경계가 더 중요하다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감신경계는 당신의 당의 생존에 관한 것이고 만약 당신이 다음 5초를 살아남지 못한다면 다음 달과 내년에 치유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처럼 타고난 이유입니다. 우리는 급한 일부터 처리하고 그 다음에 치유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현대의 불균형. 이 두 가지 가지에 대해 이해해야 할 것은 대부분의 현대인은 균형이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소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것이 자원 배분 시스템이며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약 2리터의 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격에 따라 조금 더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혈액은 모든 자원, 모든 영양소, 모든 산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사용할 신체 부위로 자원을 운반합니다.
따라서 교감신경계 쪽으로, 당신을 방어하기 위해 심장과 근육 쪽으로 더 많이 보낸다면 소화관과 필수장기로 보내지는 양은 줄어들 것입니다. 치솟처럼 한쪽이 내려가면 다른 쪽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어딘가에서 빌려오는 것입니다. 이 자원 배분을 수도꼭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계를 위한 수도꼭지와 부교감신경계를 위한 수도꼭지,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감신경계가 켜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대부분 부교감신경계는 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부교감신경계가 만성적으로, 부분적으로 꺼진 상태로 현대 생활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 치유 기능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균형이 잡혀 있지 않고 조화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음식을 먹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소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영양소를 얻을 수 없는지, 왜 우리 몸이 치유되지 않는지, 왜 발기부전이 있는지, 왜 면역 결핍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보충제를 복용하지만 보충제를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치유 기능이 다시 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충제도 여전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보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핵심 구성 요소가 될 것이며 당신이 놓치고 있었던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상태에서 제대로 먹으려 하고 운동하려 하고 보충제를 복용하려 한다면 당신은 그러한 노력의 일부를 낭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몇 년 전보다 지금 스트레스가 훨씬 더 많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반응. 하지만 그것에 관해서 우리는 스트레스 반응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것은 나는 스트레스가 많은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스트레스가 많다고 말할 때 그것은 어느 정도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며 많은 경우에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감당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스트레스는 내면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통체증이 스트레스이고 사람들이 스트레스이며 모든 사건과 자빌이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당신 밖에 있습니다. 당신과 독립적입니다. 그것들을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것은 당신이 스트레스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면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들은 당연히 걱정, 두려움, 분노, 그리고 일반화된 스트레스와 같은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스트레스 반응은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반응 능력을 잃으면 기본적으로 앉아있는 오리 신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성 스트레스 반응이 되게 내버려 두면 이제 우리는 매우 건강하지 못한 만성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당신은 그것을 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의 무언가에 반응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하루 종일 그것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법과 기술을 개발하면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고 1분 후에 그것을 끌 수 있습니다. 건강의 삼중주, 카이로프랙틱과 총체적 건강 분야에서는 건강의 삼중주에 대해 매우 자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삼각형이나 세 다리가 있는 테이블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리가 3개라면 매우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 하나가 없거나 다리 하나가 짧으면 매우 흔들리는 테이블이 되거나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한쪽은 화학적입니다. 이는 생화학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당신의 영양 상태, 독성 부하, 염증 등입니다. 그 다음은 구조적입니다. 당신의 자세, 유연성, 움직임 습관, 그리고 움직임으로부터 몸이 받는 신호 전달, 자극입니다. 그리고 정서정신적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더 추상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식단을 시도할 것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과 스트레칭을 시도할 것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정서적 측면을 다른 2가지 측면만큼 진지하게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3가지 측면이 필요하다면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하나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서적 측면 또는 스트레스 측면, 정서적 웰빙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꾸준히 노력해야 할 무언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무언가라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단연코 가장 간과되고 또한 그 영향력에 대해 가장 저평가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규칙적인 연습입니다.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처럼 하루나 일주일 만에 9분 만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5일 10분만 한다면 이제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경 가소성, 이해해야 할 또 다른 것은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습은 영구적인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경 가소성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와 신경계는 당신이 노출시키는 기술에 맞춰 스스로 재배선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기적으로 하는 모든 것은 어느 정도 영구적이 됩니다. 따라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당신이 가장 많이 하는 일에 정말 능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완을 많이 연습하면 그것에 정말 능숙해집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자동적으로 그 이완 상태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를 많이 연습하고 두려움을 많이 연습하고 걱정을 많이 연습하면 그것에도 정말 능숙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기술 연습,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 중 하나는 호흡 운동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영상들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호흡은 당신이 의지대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생리적 메커니즘입니다. 혈압을 직접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것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심박수를 올리는 것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호흡 속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더 느리게 숨 쉬거나 더 빠르게 숨 쉬는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한 흥미로운 점은 숨을 들이마실 때 교감신경계 활동을 약간 활성화한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교감신경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내쉴 때 부교감신경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생리적 측면이 실제로 있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맞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더 천천히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5초 들숨, 5초 날숨은 좋은 균형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시각화를 할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장소를 시각화합니다. 당신만의 작은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실제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만듭니다. 그리고 숨을 쉬면서 그것을 시각화합니다. 그러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율신경계를 부교감 신경 상태로 훈련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말입니다. 대부분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포기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단지 이 순간에 그것에 대한 감정적 집착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휴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물론 명상입니다.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는 당신이 진정하려고 노력하고 마음의 속도를 늦추려고 노력하는 이 모든 다른 것들의 조합입니다. 많은 비디오가 있고 가이드 명상이 있고 과정, 책, 기법들이 있습니다. 핵심은 무언가를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규칙적인 연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연습의 영향. 그래서 이것을 30일 동안 한다면 당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치유될까요? 어떤 경우에는 당신이 놀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찾고 있는 건강 상태에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당신을 도울 자원을 찾고 있다면 아래에 정보를 남겨놓겠습니다. 이 영상이 즐거웠다면 저 영상도 마음에 드실 겁니다. 그리고 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여 건강을 진정으로 마스터하고 싶다면 반드시 구독하고 종 모양 알림 버튼을 켜서 모든 알림을 설정하여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오늘 영상의 어떤 부분이 당신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고개를 끄덕이게 하거나 미소 짓게 하거나 스스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어떤 징후가 익숙하게 느껴졌는지 알려주세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으며 당신의 이야기가 시청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눌러 당신과 같은 남성들을 위해 만들어진 미래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최고의 해는 바로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해일지도 모릅니다.